네, 저희 해외 주식 유니버스 종목을 10분 안으로 압축해서 전해드리는 10분 해외 주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성원 연구원과 함께 ETF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이제 글로벌 전략 담당하시는 입장에서 저희가 촬영하는 게 6월 말인데 상반기가 진짜로 역대급으로 힘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분들도 주식을 다 팔고 이제 시장을 떠나야 되느냐, 아니면은 그래도 좀 붙어 있어야 되느냐, 인내를 하면서 좀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연구원님이 고민하시는 부분은 어떤 거예요? 감정을 배제하고 그냥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사실 저희가 겪었던 2년짜리 강세장은 좀 약간 이례적이긴 합니다. 원래 뭐 이제 고점 대비 뭐 15% 20%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자주 빈번하게 발생했었고, 저희가 결국에는 복리 수익률, 그러니까 장기 수익률을 극대화하려면 어쨌든 시장에서 머무르기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시장에 남아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잠깐 그러면 지금 어디에 피신을 해 있을 것이냐라고 봤을 때 방어주 ETF로 오늘 얘기를 해주시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찐 방어주 ETF는 어디 섹터에서 찾아볼 수 있는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의 해주식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좀 전에 이제 복리 수익률 뭐 그런 거를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셨지만은 시장에 일단은 우리가 남아 있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에서 가장 좋았던 1%의 날만 모아도 S&P 500 수익률을 넘어서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날을 놓치면 사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자꾸 소외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1년 동안 주식을 갖고 있다 쳤을 때 그 하루가 있어야 이제 이 수익률이 극대화가 될 수 있는데, 그 과정이 이제 만만치는 않겠죠. 아무래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 위험도 굉장히 크다 보니까 피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위험한 주식을 조금 이제 줄이고 약간 이제 방어주를 가져가야 되는 그런 이유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반대로 얘기하자면은 이제 시장에서 또 그런 데이터도 있더라고요. 매매를 계속하는 것과 그리고 계속 이제 인내를 하는 것과 비교를 해봤더니 인내를 하는 것이 수익률이 굉장히 더 좋더라.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부분은 다른 날이 다 안 좋아도 좋았던 날 그 하루만으로 뒤집힐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기다려야 된다.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위험한 주식을 할 수 없고 방어주에 그래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방어주라는 건 저희가 이제 시장을 떠나 있지 않고 복리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어떤 방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뭐 위험들, 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라던가 뭐 물가 상승, 경기 침체 이러한 각종 우려들,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주식이 좋은 날이 모든 매일 이슈가 좋을 수는 매일 줄 없잖아요. 수는 네. 없죠. 뭐 모든 이슈가 다 막 너무 좋고, 근데 원래 이제 그런 날도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악재들이 굉장히 많지만 뭐 결국엔 호재나 악재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등락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일단 지금은 뭐 악재가 좀 더 많은 상황이고, 경기에 민감하다거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퀄리티가 약간 약한 주식들은 지속적으로 좀 소외가 될 수밖에 네. 없는 상황이고요. 방어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런 거죠. 경기가 안 좋아져도 꼭 실생활에서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 예를 들면 의식주가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내가 먹고 자고 입고 이런 것들은 뭐 안 좋아져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맨몸으로 살고 바깥에 노숙하거나 밥 안 먹고 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한 주식들은 지금 상황에서도 시장에 굉장한 피난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복리 수익률을 극대화한다는 관점에서는 자본을 약간 민감하다거나 네. 아니면 공격적인 포지션에서 다소 방어주로 옮겨가셨을 때 장기적인 성과를 확실히 제고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를 뭐 시장에 남아 있게 만들어주는 게 이제 방어주를 접근하는 그런 이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방어주라고 해도 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섹터별로 또 나눠봤을 때 또 ETF도 말씀을 해주실 거니까 어떤 종류의 방어주들이 좀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이제 방어주라고 여겨지는 건 한 4가지 정도의 섹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먹는 거, 그러니까 필수 소비재 쪽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통신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경기가 안 좋아졌다고 제가 팀장님이랑 또 얘기를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전화도 할 거고 메신저도 할 겁니다. 그래서 통신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전기 조금 옛날에는 뭐 경기가 너무 어려워지면은 그 보일러 좀 꺼라, 그럴 수는 촛불 꺼라 없겠죠. 이렇게 다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유틸리티 쪽이 있을 거고요. 뭐 그다음에 헬스케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아파도 병원엔 가야 되고, 뭐 이제 먹는 것보다 어쨌든 사람이 죽고 사는 것들, 이런 것들이 경기랑은 좀 무관하다 보니까 이 4가지 섹터 정도를
방어주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네 가지 섹터의 좀 특성 우리가 좀 살펴보고 그러면서 찐 방어주 ETF가 뭔지 오늘 네. 좀 살펴볼 텐데 먼저 이제 필수제를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말씀해 주셨듯이 먹고 마시고 이런 것들인데 네. 이 ETF는 그러면은 완벽한 방어주가 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통상적인 방어주의 컨셉은 이렇긴 한데 지금의 특이한 상황을 좀 더 고려는 해봐야 됩니다. 네. 필수 소비재 같은 경우는 말씀 주셨다시피 이제 먹고 마시는 것들, 음식료나 가정용품 이런 것들 혹은 이제 화장품들이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그런 기업들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재화의 가격들, 그러니까 상품의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오른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CPI가 올랐다는 건 상품의 가격들이 많이 올랐다라는 걸 의미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자연스럽게 지갑이 쪼그라들었죠. 맞아요. 네, 그래서 원래는 먹고 마시는 거를 뭐 계속 하겠지만 좀 비싼 거 먹다가 조금 싼 걸로 옮겨올 수 있는 뭐 그런 환경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지금까지 농수산품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필수재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는 이러한 소비도 약간 조정의 조짐이 있기 때문에 경기 소비재만큼은 아니지만 필수 소비재 섹터도 완전 좋은 상황은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필수 소비재는 지금 상황에서 완전히 믿고 있을 만한 그런 방어주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미국의 대형 마트에서도 예전에는 더 대형으로 팔던 제품을 좀 줄여가지고 가격도 싸게 해가지고 팔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가격이 인상되는 거는 호재인데 지금은 또 너무 이제 소비 침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필수 소비재도 완벽하지가 않는 거군요. 네. 두 번째가 이제 통신 이 업종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통신은 그럼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가 소통을 안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또 완벽한 이 네. 방어제가 될 수가 있는 건가요? 통신 같은 경우는 S&P 500의 커뮤니케이션 섹터라고 있습니다. 네, 그냥 네. 과거의 통신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는 이제 플랫폼 주식들,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구글이나 넷플릭스나 페이스북 같은 기업들이 맞아요.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통신주들, 전통적인 통신주들, AT&T나 버라이즌, 뭐 T모바일 이런 기업들이 들어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섹터 전체의 매력은 사실은 지금으로서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형 기술주들, 구글이나 아니면 이제 페이스북의 비중이 굉장히 많이 커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쪽 그러니까 통신 섹터 전체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방어주로서 기능하기에는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반면에 이제 제한적으로 완전 통신주들, 네. 근데 찐 통신주들은 통상적으로 이런 경기 둔화 구간에서 각광을 받습니다. 근데 한 가지 고려해봐야 될 건 이쪽 섹터는 항상 캐펙스의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뭐 포지에서 망을 깐다던가 뭐 포지에서 5로 지금 이행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 여기에 이제 수반돼야 되는 이제 캐펙스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하나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게 뭐 비용 부담으로 좀 네. 작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이 대표적인 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ETF가 XLC가 XLC가 있겠고 좀 있고요. 경계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세 번째가 그러면 유틸리티예요. 지금 네. 하나씩 우리가 제거를 하고 네. 있는데 유틸리티는 그럼 과연 찐 방어주가 될 수가 있을 것이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유틸리티는 지금 상기 열거했던 그 섹터 중에서 가장 변동성이 높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유틸리티 기업들은 뭐 전력 발전과 관련된 것도 있을 거고요. 네. 그냥 아예 심지어 에너지 섹터와 비슷하게 이제 업스트림까지도 같이 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에너지 섹터하고 최근에 주가가 비슷하게 갔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 물가 상승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하면 결국엔 원자재 가격도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텐데 그 과정에서 사실은 유틸리티 섹터도 변동성이 높아질 여지가 좀 다분해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컨셉상 뭐 전력 유틸리티나 뭐 가스 유틸리티 지금 최근에 주가가 좋은 상황이긴 하지만 네. 고민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네. 오히려 뭐 에너지 업종의 변동성과 또 따라갈 수도 있는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 네 개의 섹터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세 개는 다 날라갔어요. 네. 그러면 오늘 뭐 방어주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실 건지 네. 마지막 헬스케어 ETF에서는 저희가 네. 그럼 희망을 좀 찾을 수 있는 건가요? 네, 헬스케어 ETF는 그나마 좀 희망을 찾을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희망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고 의료 지출이나 약가 지출 이런 것들은 이제 정부가 아예 계획을 세워놓고 얼만큼 이제 지출하겠다라고 계획이 짜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향후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연 6% 정도의 의약품 처방 성장률이 찍혀 있는데 이걸 그대로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을 사고 안 사고 뭐 혹은 이제 헬스케어 서비스 이용하고 안 하고 이런 것들은 꽤나 좀 견고하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소비 침체나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구간에서는 사실 좀 되게 안전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반대로 초반에 인플레이션이 오르는 구간에서는 소외될 수밖에 없겠죠. 네. 혹은 이제 경기가 좋아지는 구간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지만 지금은 되게 견고하네 이런 매력들이 돋보일 수 있을 것 같고 미국의 헬스케어 기업들은 사실 돈을 굉장히 잘 법니다. 맞아요. 마진율이 굉장히 좋고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존슨앤존슨, 뭐 화이자, 뭐 이런 뭐 머크 이런 대형 제약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 올라가면 진짜 40~50%의 수익이익률을 보이는 그런 기업들도 있어요. 그래서 펀더멘탈도 좋고 배당까지도 보통 잘 주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저희가 소비 침체를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그런 소비 침체 우려에서 되게 벗어나 있기 때문에 헬스케어 업종이 지금은 찐 방어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ETF로는 XLV가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뭐 의료기기도 있겠고 여러 가지 네. 헬스케어 세부 섹터가 있는데 네. 대형 제약사 쪽이 좀 안정적으로 보인다는 얘기신지. 네, 대형 제약사가 가장 안정적일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대형 제약사가 가장 쌉니다. 네, 이제 밸류에이션도 가장 싸고 배당이나 네. 아니면 이제 이런 퀄리티 ETF의 거의 대표격이거든요. 이 대형 제약주들이. 그래서 만약 이제 기관들이 플레이를 할 때 방어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이 주식을 사고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제약 섹터, 특히나 이제 대형 제약주를 선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도 왜 우리가 주식시장에 남아 있어야 하느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 가운데서 어디에 좀 피신을 해 있어야 좋을 것이냐, 찐 방어주 ETF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해봤습니다.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구호 외치면서 끝내볼까요? 10분의 주식 레고!